안녕하세요. 오직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지난주 중국에서 판매량이 올해 들어서 세 번째로 좋았습니다. 내용들을 한번 보죠. 자, 테슬라는 모델 YL 생산을 계속 늘리기 위해 다가오는 중국 국경일 연휴 동안 초과 생산을 확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올해 모델 YL의 시승차조차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대한 실구매자에게 차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내년 2월 정도야 시승차가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기존의 테슬라 모델 Y 후륜 및 롱레인지의 예상 배송 기간이 2주에서 4주 정도로 늘어났다. 그래서 기존 1에서 3주였는데 늘어난 이유는 아마 생산량에서 YL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보험 등록 기준으로 판매량이 나왔습니다. 9월 15일부터 21일까지고 17,300대, 모델 3가 6,060대, 모델 Y가 1,390대, 모델 YL이 850대입니다. 그래서 894대, 그 다음에 1000대, 그 다음 다시 850대 정도. 지금 이 정도가 최대 생산 한계인 것 같아요. 자, 대형 SUV 판매량 중에서는 순위로 본다면 8위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 기준으로 17,300대를 판매했고, 자, 이건 3월 저 때 보시면 21,000대가 1위, 그 다음 17,400대, 그 다음 이번 17,300대가 세 번째로 주 단위로 많이 등록됐고, 지지난주죠. 15,350대가 네 번째로 많이 등록됐던 것입니다. 아니네요. 다섯 번째. 그래서 지난주와 지지난주가 올해 들어서 세 번째와 다섯 번째로 주 단위로 많이 등록된 것이다. 거의 최대로 생산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가 아마 연말까지 그대로 이어지겠죠. 이게 지금 중국에서 상황으로 본다면 모델 Y 후륜이나 롱레인지의 생산량을 조금 조절하면서 지금 보십시오. 모델 YL이 나왔어요. 그러면 모델 Y 후륜이나 롱레인지의 판매량은 감소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모델 Y 후륜이나 롱레인지의 인도일이 오히려 늦어졌어요. 자, 그 얘기는 아마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좀 조절했다라는 거죠. 판매량의 감소분보다 생산량의 조절이 더 많다라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이 테슬라 모델 YL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생산량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국가에서 이걸 보는 건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11월 인도까지 나왔고 흐름상으로 보면 12월 인도 나오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보면 만약에 10월 초, 9월 말 이 정도까지 12월 인도로 넘어가 버리면 사실상 다른 나라의 수출은 한참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생각보다 더 늦을 수도 있겠다. 일단 내년까지 미국에서는 생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지금 모델 Y의 포포는 유럽에서 생산하는 걸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사실상 모든 걸 최대 생산하면 이건 생각보다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못 볼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그 빈자리 조금 있는데 뭐가 들어가냐 하면 모델 Y의 저가형이 있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모델 Y의 저가형이 훨씬 수요는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많은 모델 Y의 저가형까지 생산을 해버리면 사실 이걸 생산할 수 있는 다른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북미에서는 모델 Y가 계속 잡히고 있는 걸 보면 북미에서는 모델 Y 저가형, 그러니까 저가형이 무조건 생산이 될 것이고 그건 엄청나게 많은 양을 차지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북미에서는 모델 YL을 생산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그 얘기가 아마 2026년까지는 2027년 뭐 그 정도까지는 뭐 북미에서는 생산이 거의 안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그게 그것인 것 같아요.
저가형을 생산해야 되니까 아예 여유가 없다. 그럼 중국도 지금 여유가 없고 유럽도 그래서 이건 진짜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아주 소수만 공급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글쎄요. 자, 다른 거. 샤오퐁이 테슬라의 논란이 많은 자율주행 점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가급적이면 비싼 건 라이다와 비전을 같이 하고 그다음 밑에 급이 비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이 이제 대부분인데 이제 그 라이다를 우리도 그만두고 혹은 약간 밀어놓고 비전 기반으로 자율주행을 가겠다라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아마 그 이유는 긴가민가 했겠죠. 야, 저게 과연 비전 카메라만으로 가능해? 라고 긴가민가 했는데 이제 테슬라가 확실하게 보여줬거든요. 심지어 다른 나라에까지 이제 확장되고 있는 걸 보면서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도 기술력이 있으니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긴가민가 하다가 테슬라가 확실하게 가능한 걸 보여준 걸 보면서 중국 업체 입장에서는 어차피 라이다는 다른 기업들도 하고 있어요. 라이다와 그 카메라를 같이 해서 하는 것들은 하고 있고 라이다 기반으로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여기에서 차별화를 위해서는 아예 비전 기반으로 나가는 기업들도 나오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의 수석 이사이자 제품 책임자인 캔디스 위안은 회사가 차량에서 라이다를 제거한 이후 비전 기반 접근 방식에 대한 자신감이 점점 커졌다라고 말했다. 자, 라이다 데이터는 AI 시스템에 기여할 수가 없다.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튼 이런 좀 무서운 얘기를 하네요. 회사의 대규모 언어 모델은 주로 고객 차량에서 촬영한 10초에서 30초 분량의 짧은 영상을 입력받아 AI 시스템을 훈련시키는 데 사용된다. 이를 VLA라고 부른다. 시각 언어 행동입니다. 라이다 데이터는 다르기 때문에 AI 시스템에 흡수될 수가 없다. 좀 무섭네요.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라이다를 이용한 AI 시스템 훈련은 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방대한 데이터 라벨링, 센서 보정, 그리고 복잡한 통합이 필요할 수 있다. AI 시스템이 처음부터 라이다를 지원하도록 구축되지 않은 이상 나중에 라이다를 추가하려면 전체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차피 테슬라가 갔으니까 그냥 그쪽으로 가는 기업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테슬라는 이미 오랫동안 같은 주장을 해왔다. 라이다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반면 카메라와 비디오는 더 저렴하고 간단하며 전 세계 차량의 확장성이 뛰어나다는 것이 테슬라의 주장이다. 사실은 이 FSD의 방식이 지금 보십시오. 테슬라가 뭐 가장 먼저는 아닐 수도 있지만 테슬라가 하고 있는 적어도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은 기술들의 대부분이 지금 표준화가 되고 있죠. 네. 그 어떤 배터리를 탑재하는 형태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거대한 모니터를 이용해서 대부분의 상당수의 것들을 통합하는 형태라든지 마찬가지로 FSD의 방식이라든지 그다음 충전하는 NACS 방식이라든지 지금 테슬라를 이제는 뭐 거의 비슷하지 않냐? 그렇죠. 따라했으니까 비슷하죠. 네. 테슬라의 방식을 그들은 스스로 뚫고 나간 거예요.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뚫고 나간 거고 다른 애들은 테슬라 가지고 복사를 한 거예요. 그냥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웬만큼은 따라왔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그러니까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이번에 독일에서 저기 IAA 저기에서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독삼사를 비롯해서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쟤들은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어야 되죠. 자동차를 좋아했다면. 왜? 자율주행에 대해서 다 입차닫고 제대로 된 방향을 제시를 못하죠. 이미 지구 반대편 그 IAA가 열리고 있는 그 반대편 국가에서는 자동으로 차가 달리고 수백 킬로를 사람들이 FSD를 이용해서 편하게 이동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그냥 디자인 바꾸고 로고 이거 우리 더 벤츠처럼 보여요. 벤츠 로고를 진짜 온갖 다 도배를 하고 아니면 BMW가 이게 우리가 헤리티지가 있는 건데 옛날에 무슨 노이만 그러면서 가져와서 막 들이대는 걸 보면서 사실은 기겁을 해야 돼요.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이면. 이미 테슬라는 자율로 수백 킬로를 달리는 걸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해주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전통 헤리티지라면서 디자인 가지고 오고 로고 막 번쩍번쩍 달아놓은 거 가지고 막 자랑하고 있는 그걸 보면서
아, 이게 글로벌 자동차들은 끝났구나. 물론 그걸 소비하는 사람들은 있겠죠. 하지만 그게 다수가 아닐 것은 분명하죠. 이게 명품백이 아니거든요. 그 자동차들이 뭐 진짜 헤르메스처럼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아예 판매량이 적어져도 유지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일정 이상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안 되겠죠. 자, 테슬라의 FSD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OTA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용 가능하다. 현재 하드웨어 4가 장착된 모델 3와 모델 Y 소유자에게 제공이 된다라는 것이고, 호주 달러 11,100불. 네, 그다음 월 구독료는 150 호주 달러. 연간 구독료는 1,800 호주 달러 정도다. 물론 이걸 구매하더라도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데는 한 6년 정도가 걸린다. 하지만 시작됐다라는 건 엄청난 의미죠. 그리고 새로운 추천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고가 차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최대한 판매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게 재밌는 거죠. 자, 호주에서는 테슬라 모델 Y의 FSD를 이용해서 호주 전체를 일주하는 시험이 이루어졌다. 자, EV 전문가 하랄드 머피는 전국을 전기로 10바퀴 이상 돌았던 사람인데 이번 달 11일 동안 25년 테슬라 모델 Y로 13,577km를 주행하며 최신 기록을 달성했다. 네, 이 사람은 자신의 SNS에 직접 공유하며 테슬라는 FSD 감독하에 호주를 한 바퀴 도는 13,577km를 완료했다라고 밝혔다. 그래서 이 거리를 FSD를 적극적으로,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손을 쓰는 경우가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주행에서는 이 FSD를 통해서 이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테슬라는 무려 10,000km, 10일 동안 10,000km가 넘는 주행의 거의 99.9%겠죠. 그걸 차량이 자동으로 달리고 있는 이 정도까지 기술을 발전시켜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더 저가 차량을 보급하기 위한 생산을 또 계획하고 있고, 자,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저기 독일에서는 야, 우리 디자인이 뭐가 어때요? 우리 로고가, 우리 역사가, 우리가 무슨 노이만 헤리티지가 있는 디자인이에요. 멋지죠? 그딴 걸 보면서 이게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끝났다라는 걸 못 깨달으면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자동차에 대한 투자 같은 것들을 생각도 하지 마셔야 돼요. 네,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거든. 뭐가 중요한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차량이 이거라고 합니다. 모델 Y 주니퍼 요거고 13,577km. 당연히 전비는 좋고. 자,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신뢰를 가지는 거죠. 물론 앞으로 이제 긴장해야 되는 건 이 FSD를 적극적으로 쓰다가 큰 사고가 일어날 거예요. 근데 날 수밖에 없어요. 슬프지만. 비행기와 똑같은 거예요. 비행기도 고도의 안정성이 올라가 있지만 아직도 사고가 나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 감수를 할 수밖에 없다, 인간이. 네, 거의 테슬라의 FSD가 그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에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하지만 그 너머에 그러면 사고가 발생하니까 비행기를 안 타냐? 안 탔을 때의 그 기회비용, 어마어마하게 불편한,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시간, 그 모든 것들을 감안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극도로 낮추는 노력을 하면서 이용을 하는 형태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비행기가 지금 이제 안정화가 됐죠. 자, 그 흐름으로 FSD로 갈 거예요. 근데 이건 비행기보다 훨씬 안전하죠. 굉장히 딴짓만 안 하면 큰 사고는 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분명히 사고가 날 거예요. 결국 사고라는 건 그냥 이용 시간 거리에 비례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아직은 통계가 나오지 않고 있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한 1년, 2년 지나면 그 통계치를 테슬라가 내놓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이제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여기에서 FSD를 비롯해서 다른 나라도 풀리겠죠. 그 풀리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거리당 사고가 어느 정도인지를 공개를 할 거예요. 근데 그건 진짜 극단적으로 낮을 거예요. 인간이 운전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사람들은 다 깨닫겠죠. 결국 저게 우리가 가는 자율주행까지 완벽하게 가는 그 중간에 길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당연히 사람들은 테슬라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사이버 트럭이 FSD가 바로 적용이 안 됐던 걸 보면 아마 그 카메라의 위치가 꽤나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그 카메라의 위치의 차이에서 아마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즉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FSD의 그 기술을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사서 바로 판매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마치 NACS 방식으로 통합이 되면서 아마 그건 한동안 힘들 것이다. 결국 테슬라의 FSD의 지배력은 이제 사람들이 깨닫는 정도가 쫙 퍼지면 퍼질수록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올라가겠죠. 근데 그걸 넘어서는 기술은 안 나와요, 아직. 몇 년 동안은. 자, 그렇다고 한다면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은 테슬라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깨달음을 얻고 뒤늦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이걸 깨닫고 있냐 없냐. 근데 무조건 깨달을 수밖에 없어. 마치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 스스로 매뉴얼을 타는 거죠. 이미 오토매틱이 굉장히 신뢰성이 올라가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야 그걸 어떻게 타? 라고 하면서 야 미션 나가 고장나 돈 많이 들어가 그러면서 매뉴얼을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제 FSD를 쓰냐 안 쓰냐 테슬라를 타냐 안 타냐는 마치 매뉴얼 차량을 마지막까지 고집하는 그 사람들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멀지 않았다. 네. 지금의 주가 상승도 즐겁고 조정도 있겠지만 이제 한두 번 정도의 그 다음을 지나면 FSD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모든 자동차 회사가 FSD로 따라가겠죠. 그러면 테슬라가 고생하면서 갔던 길을 그대로 가야 돼요. 중간에 조롱 들었던 야 저거 기술이 뭐가 어떻고 무슨 사고가 발생하고 뭐가 어떻고 그거 다 들어야 돼요. 갈 수 있을까요? 소비자가 그걸 감수하면서 살까요? 야 그럴 거면 어차피 니들이 테슬라와 똑같은 방향으로 갈 거면 우리가 테슬라를 사지 뭐하러 니들 거 사? 이렇게 되겠죠. 자, 그 깨달음을 이제 모두 깨닫는 게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실험들을 보시면 이미 이걸 가지고 만 킬로를 대부분 자동차 자동으로 달리고 있는 걸 경험하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려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에이 테슬라 그거 곧 망하는 기업 아니에요 이딴 개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면서 한국이 이상한 무슨 배터리 뭐니 그런 걸 그딴 걸 믿고 LFP는 쓰레기니 싼 거느니 아직도 그딴 소리 하는 사람들도 아직도 있어요 주식시장. 정말 놀랍지만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그렇게 사기를 잘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